네, 야심차게 준비한 대박진구 특별기획 수익률 프로그램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종목 수익률로 5개 막패를 획득하면 최종 우승자인 암행어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과연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 춘향이는 정말 암행어사를 만날 수 있을지 저희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 그 이상의 매매 타이밍 수익률 프로그램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매주 금요일은요, 주간 수익률 1위를 하신 전문가님의 스페셜 실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떤 분이 1위를 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정한 암행어사는 범 선생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암행어사인지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재료주 선취 매수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겠습니다. 평상시처럼 지키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의 신분을 상승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팔팔한 종목,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오늘 스페셜 강의의 주인공은요, 바로 춘향이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종목을 가져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주 연속입니다. 수익률 1위를 한 단타장인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2주 연속 1위를 하셨네요. 네, 혹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이요? 네, 자만하면은 금세 또 떨어질 일이 생기고 겸손하면 그 자리가 유지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에요? 네, 지난주 금요일 네네. 방송에서요. 지난주 금요일 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기억 못 하신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제 하신 줄 알았는데. 섭섭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빨리 수익률로 보답해야겠네요. 지금 춘향이를 앞에 두고 춘향이가 있었던 줄 알았으면 어떡해요? 큰일 났네요. 빨리 이거 종목으로 또 알려드려야겠네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지금 보통 이제 수익률 1위도 이게 주간 1위지 끝났을 때 1위가 아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좀 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네. 또 마패도 이제 따야 될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뭔가 이제 수익을 본격적으로 이제 노린다라기보다는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의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증시라고 보여져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9월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둘째 주 목요일 날 이 내만여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증시가 잠시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석 연휴 전주가 가장 크게 증시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만여의 날 그 9월 둘째 주 목요일 전후로 해서는 증시가 별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상승세가 잘 이어가 주었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다음 주니까 전주면은 바로 이번 주가 되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증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증시가 무너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 간신히 이제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통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증시가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멱살 잡고 흔든다고. 그렇죠. 너 좋은 종목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협박한단 말이에요. 야, 개인 투자자. 야, 개인 투자자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맨날 이렇게 멱살 잡고 흔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멘트 어디서 보고 따라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범죄와의 전쟁인가? 아닌가요? 제가 그 옛날에 그 만화 짱구를 좋아했는데 짱구에서 불량배 형들이 짱구한테 내놔 이러더라고요.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막 훈이한테. 그랬더니 짱구가 오히려 이제 막 역공을 펼치는 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주식할 때도 약간 그게 저는 막 머릿속에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훈이처럼 불량배 형들한테 과자 뺏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짱구처럼 역공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증시가 아이쿠 무서워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증시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은 증시가 아니라 기업과 그리고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면 좋은 기업을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는데 실패하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게 증시가 내버려 두지 않죠. 불과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지금 천당과 지옥을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겁니다. 불과 일주일인데 계좌가 뭐 살살살 거의 그 북극의 빙하처럼 녹아내렸어요. 남극인가요? 남극의 눈물이니까 네, 남극이죠. 네. 이 남극의 빙하처럼 이제 녹아내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기간으로 따졌을 땐 겨우 일주일 정도, 뭐 거래일로 따지면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면 약 7거래일에서 8거래일 정도가 힘들었는데 이게 7거래일에서 8거래일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면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하루하루가 하루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죠. 마치 하루가 한 달처럼 1년처럼 느껴지죠. 증시 떨어지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투자하는 게 정말 또 어려운 겁니다. 좋은 기업, 좋은 자리에서 사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건데 이 시간에 투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개인들을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격을 두고 분할 매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멘탈 관리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흔들리지를 않고요. 어차피 증시 떨어지고 있는데 다음 달에 어차피 또 매수할 거니까 거기서 추매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전략적이라고 보지만 시간을 두고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분할 매수 전략 중에서 유용한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직장인분들에게 항상 이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티끌 모아 티끌이고 여러분들 티끌 굴려봤자 티끌입니다. 항상 어떻게 말씀드렸죠? 티끌은 모으면서 굴려야 태산이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적금은 은행에, 투자 굴리는 건, 모으는 건 은행에, 굴리는 건 주식에서. 이게 따로 놀면 안 된다. 주식에서 모으면서 굴리셔야 한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증시에서도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저는 훨씬 더 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계좌적인 부분에서도 방어율이 높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요. 오늘 제가 또 강의도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네.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좀 증시가 반등할 만한 좀 시그널을 확인했어요. 진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네. 강의 제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오늘 또 뭐 노란톡도 입장하고 그러나요? 그럼요. 네, 저희 오늘도 항상 이제- 열려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노란톡에 이제 많이 들어와 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오늘 또 그 춘향이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는 시간도 좀 시간 남으면 또 진단해 주실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좀 이제 네. 좀 시간 짜임새 있게 써가지고 네네. 제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춘향이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또 이제 한번 제대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노란톡도 입장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앵커 친구님이랑 같이 종목에 대한 논의도 좀 노란톡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앵커 친구님 어떻게 입장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춘향 앵커라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춘향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옛날 기억이 나서 그쵸? 그런 저희가 것 또 같아요. 친구였잖아요. 그쵸. 네. 저는 지금 앵커 친구님이라 그랬구나, 내가. 네. 말하고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지금 알았네. 저희가 우리- 친구였잖아요. 네. 네. 춘향 씨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박 친구 춘향이 노란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 친구 춘향이 숫자 2 입력을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정말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지금 6명의 전문가님들도 지금 이 노란톡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데 장중에는 실시간 대응 방법 그리고 편입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쭉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노란톡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포트 안에 담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지금 6개를 담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네. 미래컴퍼니와 그리고 인지디스플레이 그리고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유니퀘스트 오늘 굉장히 저의 포트 안에서 효자 노릇을 했어요. 아, 그러네. 11%를 상승을 했고 예. 그리고 DA테크놀로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텔레칩스, 고려제약까지 이렇게 6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다양하게 담았다고 했는데 자율주행이 일단 3개가 담겨 있고요. 그렇죠.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들고 오셨던 종목 그동안 유니퀘스트, 만도, 대동공업 네.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밖에 살아남지 못하긴 했지만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 종목에 대한 리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춘향씨 포트를 한번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스타일을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그 네. 수요일 날 방송 출연했을 때도 이제 좀 빨리빨리 안 가면은 바로 이제 숙청을 당하더라고요. 포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네네.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저한테 맞추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이제 춘향 씨한테 맞춰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유니퀘스트는 어차피 오래 가져갈 거 아니고 네. 천천히 가져갈 건 제가 포트에서 알아서 꾸려가지고 30-40% 가져갈 테니까 우리 춘향 씨한테 드리는 거는 좀 빨리 가는 걸로 드리겠다. 춘향 이거 씨 포트를 7거래일 하는 보자고 거. 하셨잖아요. 네? 7거래일 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7거래일만 보시라. 네. 많이 볼 것도 없다. 7거래일 동안 안 가면 그냥 그때 내쳐도 내가 뭐라 말 안 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 딱 이제 7거래일 정도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2거래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플러스 11%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공업이란다. 예, 유니퀘스트를 이제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대동공업이 이제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증시가 이제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와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봐야 하는 게 이제 그 증시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증시, 뭐 코스피 증시도 대동소이하고 어차피 패턴은 비슷하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날 낙폭이 이제 강하게 떨어졌고 수요일 날은 어느 정도 선방해주는 모습, 목요일 날 또 이제 강력하게 떨어지고 오늘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낙폭을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강력한 낙폭을 보여주고 수요일 쉬었다가 목요일 또 강력한 낙폭.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 조금 이제 그 유지해주는 모습,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만 보더라도 수요일과 금요일은 방어해주는 모습.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을 보시게 되면 수요일과 금요일 날 지켜줄 때는 증시가 말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만 해줄 때는 올라가네요. 분명하게 양봉을 보여주고 네네. 증시가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강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수목금을 이제 놓고 보았을 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지나면서 지켜주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지켜줄 때는 올려주고 떨어질 때는 잠시 눌려주는 모습. 네네. 그리고 다시 또 증시를 말 그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기만 하더라도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는 것은 증시가 올라줬다라고 했을 때 과연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증시가 어느 정도 개선됐을 때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근데 증시가 어느 정도 개선이 이제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잠시 후에 또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네네. 그렇게 이제 개선이 되었을 때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원한다면은 이런 증시에서 지켜주는 종목들, 증시가 무너질 때도 같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합권에 머물러 있을 때 확실하게 양봉으로 들어올려주는 이런 유니퀘스트 같은 종목들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종목으로서 유니퀘스트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네네. 큰 틀로 봤을 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합을 유지해줬을 때 확실하게 주가를 올려주는 그러한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이죠. 지금 섹터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정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합을 해줄 때는 확실하게 이제 주가를
눌러줄 때 참았다가 또 보완만 해주더라도 매수세가 오면서 바로 이제 주가를 튀어 올려주는 섹터가 이제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가 전기차랑 수소차가 움직일 때 정도만 유지를 해줬어도 자율주행이 엄청 잘 갔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는 못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분명한 건 증시가 회복되면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 줄 거라는 거예요. 전기차, 수소차만큼. 증시 회복이 키네요, 그럼. 그렇죠. 증시가 회복되지 않아도 이제 지켜줄 만한 섹터가 자율주행. 다시 말해서 증시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네네. 어차피 오를 종목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증시가 무너지면 덜 오르는 거고 네네. 증시가 조금 반등을 주면 좀 많이 올라가는 거고. 아. 그래서 이런 증시에서 떨어지는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네. 증시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면 과대낙폭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고 증시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증시를 내리꽂는 상황에서도 주가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힘이 강력한 종목들은 회복이 됐을 때 즉각적인 이제 슈팅을 보여줄 수 있고 네네. 증시가 무너졌을 때 이제 주가가 내리꽂으면서 무너졌던 종목들은 아직 이제 이슈가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런 종목들 대부분이 좋은 기업인데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도 굉장히 낮은 가격대인데 증시 무너진다고 더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 보면 네네. 거래량 없이 흘러내려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을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보통 그런 종목들 보면 거래량 없이 줄줄줄줄 주가만 이제 흘러내립니다. 주가는 막 15% 이렇게 빠지는데도 네네. 15% 빠지고 또 막 10% 빠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요. 모든 기업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은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잘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증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래량 없이 주가만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추가 매수를 해줘야죠. 이번 기회가 절호의 찬스죠. 그렇군요. 증시가 조정 나올 때가. 왜냐하면 증시는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면 충분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증시가 조정이 나와서 더 싼 가격으로 떨어졌다면 추매를 할 기회가 오는 것이고 왜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지켜주는 종목들이랑 증시가 떨어질 때 와장창 무너지는 종목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안 좋은 종목들 말고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냐 그렇지 못하는 섹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기업은 아닐지라도 탄력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도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는 기업들은 거래량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되는 건 저는 일단은 1순위가 자율주행이라고 봐요.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증시가 반등이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실적까지도 괜찮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모트렉스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율주행은 이 모트렉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트렉스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위주로 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그 다음에 라닉스가 부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가장 강력한 패턴을 보여주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간 왼팔, 오른팔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갈 때는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는데 보시면 어때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떨어져도 아직은 좀 고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아마 올라갈 때, 자율주행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누가 될 것이다? 어차피 가장 큰 상승은 모트렉스가 될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부담된다라고 하면 왼팔, 오른팔로 자리 잡고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지금 거의 지금 주가 떨어진 거 보시면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네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 지금 완전 절호의 기회죠. 라닉스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증시가 좀 불안하니까 네. 선뜻 손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증시가 불안하니까 선뜻 손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과연 이제 지금 담아도 될 것이냐 아니면은 천천히 어느 정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해집니다. 네네. 제가 왜 이렇게 자율주행 많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드렸던 이 그 유니캐스트뿐만이 아니라 만도도 그렇고요. 만도도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만도는 이제 제가 길고 오랫동안 차분하게 보시라 말씀드린 만큼 만도는 지금 일봉상 20선 지지해주는 현 상황에서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이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120선 지지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상방 랠리 쭉 노리면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쭉 터졌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종목이 3종목을 드렸는데 전부 다 자율주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뿐만이 아니라 뭐 대동공업이라든지 솔직히 대동공업은 자율주행 색깔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든데 네네. 그래도 이제 자율주행 섹터로 포함이 되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드렸어요.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걸 드릴 때. 그래서 이제 대동공업이라든지 뭐 만도라든지 그다음에 유니캐스트 이러한 섹터들이 다 자율주행으로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왜 자율주행만 죄다 가지고 오는가. 자율주행을 저는 지금 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증시가 이렇게 조정이 안 나왔으면 매수할 자리도 안 줬을 거예요. 이미 하늘 끝까지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나마 증시 조정 주니까 매수할 타이밍 주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거 잡지도 못했어요. 이미 다 날아가가지고. 이 그 주식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여유 있게 매수 담을 시간을 그렇게 아주 그 장밋빛 미래를 그려줄 것처럼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떨어질 때는 아주 사람 피 말려 죽이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올라갈 때는 아주 순식간에 눈 깜빡하면 올라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증시 조정 줄 때는 이런 거 찍고 싶어도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못 찍어요. 무서우니까.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무서워서 못 찍고 나면 증시 올라갈 때 보면 이미 또 저기 날아가가지고 또 이제 후회해요. 떨어졌을 때 찍을 걸.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수소차, 전기차 다음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을 공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순환매가 이렇게 돌면 또 자율주행도 이제 다음 타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언제까지인 건가요? 뭐 기간을 이제 딱 정해놓고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건 또 시장에서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네. 다음에는 이제 좀 테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팁이에요. 말 그대로 이런 거를 근거라든지 이제 뭐 수치적인 자료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증시가 반등을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네네. 사실상 이제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좀 이제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저거 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또 시장이라는 게 심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무시를 또 못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율주행을 지금 종목을 제가 드렸던 것도 쫙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면서 공략을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시장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장 얘기를 하기는 해야 돼요. 아무래도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전략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강의로 제가 이제 또 돌아오면 우리 또 노란톡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강의 또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향 씨 손잡고 또 우리 친구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단타장이 전문가님이 들고 오셨던 세 종목에 대한 리뷰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저희 노란톡을 통해서 장중에는 실시간 대응 방법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시황에 대한 분석까지 6명의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춘향이 숫자 2 입력하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암행어사는 범 선생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암행어사인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재료주 선취 매수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겠습니다. 평상시처럼 지키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의 신분을 상승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팔팔한 종목,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종목이지만 요즘 정말 시장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단타장의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네.
그치만 이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월요일, 화요일 좀 이거래일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불안한 마음을 이걸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불안해요. 어떻게 안 불안하겠습니까? 네. 불안한 것은 다 매한가지인데 그나마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앞에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예상을 하면서 가는 거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떨어지면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선 일이고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그리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그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보는 시야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이 증시 예측은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증시 예측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증시를 이게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증시는 맞출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주식 투자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에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면 증시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정사실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전망이나 기업의 현재 상황을 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증시는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도움을 받는 정도까지만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증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제가 보는 방식으로는 증시에 휘둘리는 매매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 전문 트레이더분들이나 주식 투자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증시 예측하면서 시나리오 그려가면서 잘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제 그런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 하는 거를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라든지 내 실력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솔직히 뭐 고도의 전략이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정도 실력이 됐을 때 그런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네네. 내가 이제 초보 투자자면 초보 투자자에 맞게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자꾸 실력 있는 투자자들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 예측해가면서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직장인분들 적금부터 시 제대로 된 기업 저평가된 데서 이제 모아나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멘탈 관리도 잘 되고 이 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근거를 들으시고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통 과거에 이러했다. 네. 이러한 패턴이 자주 발생을 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증시가 예측이. 근데 다만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머리로 그리면서 뭐 안 되면은 이렇게 하고 되면 이렇게 하고 양방향으로 전략을 짜야죠. 네네. 항상 우리가 뭐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전쟁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패배했을 때 네. 그리고 잘 어그러졌을 때 이러한 부분들 전략이 잘 맞게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근데 예측대로 전세의 흐름이 이제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더라도 네네. 떨어지는 걸 준비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증시 흐름이 어떠했냐면 추석 연휴 전에는 항상 증시가 흔들렸어요. 근데 안 흔들릴 수도 있죠.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러란 부분 없으니까요. 근데 매년 그러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년 여름 시즌 되면 증시 더위 먹는다. 만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 있나? 좀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보통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얘기할 때 뭐 잡주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뭐 어떤 기업이 잡주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뭐 이런 잡주가 올라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요. 시총 낮은 기업들. 증시가 흔들릴 때요? 그 여름에. 여름에 더위. 여름 시즌에.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잘 못 가고 지지부진해요.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매년 그래요. 추석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안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됐죠. 네. 과거 흐름이 자주 그랬는데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투자자들도 생각을 해요. 계속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심리라는 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그 대북 리스크 혹시 터진 거
우리 춘향 씨 알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이번에 그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북한과 잘 지내보려고 했었던 그러한 노력들이 이게 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실제로 이번에 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북한과의 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이제 휴전 상황에서 네. 이 남한이라는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를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한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대북 리스크라고도 부르고 네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증시의 이제 흐름을 보면 과거의 흐름을 이제 되새겨 보면은 보통 대북 리스크가 터질 때쯤이 증시가 최저점을 찍을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증시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네네. 대북 리스크가 터지면서 증시가 무너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북 리스크가 터지면서 증시가 무너지고 그때 올라가는 종목이 뭡니까? 뭐 대북 관련주, 그렇죠. 방위산업. 방산주. 그러니까 뭐 전쟁에 관련된 거. 뭐 그래가지고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오늘 또 급등했던 거 네 글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오늘 상한가 하한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하락해서 봐야 될까? 빅텍, 스페코, 뭐 한일 단조. 그 다음에 오늘 떨어진 종목들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돼요. 또 오르비텍.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그 방위산업 관련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날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 대북 리스크가 이제 터지면서 증시는 무너지는데 네네. 아니면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더 무너진다든지 네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러한 그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다시 무너질 때쯤. 네. 그러니까 이 대북 리스크가 작용을 하고 대북 리스크가 이제 다시 해소가 될 때쯤 해서 네. 증시가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이제 대북 리스크를 딛고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같은 증시의 특징이 솔직히 증시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강보합. 살짝 올라서 마무리해주는 정도. 근데 오늘 그 강력한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라든지 증시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잘 지켜줬던 그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줬어요. 증시가 올라간 건 아닌데. 이게 보합도 성격이 다르고 심리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 보합이 앞으로 이제 개선될 여지가 기대되는 보합에서는 네.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근데 보합을 하더라도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심리가 작용되어 있는 보합권에서는 네. 오히려 주가들이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합인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주가가 네, 최근 그런 종목들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던 종목들에 한해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급등을 했거나 급락하던 뭐 네네.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던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쫙 관심 종목에 놓고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그게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들이 오늘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니캐스트도 네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뭐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떨어졌지만 네네.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막 올라갈 걸 올라가려고 기대하던 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네네.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동양물산이라든지 요런 거 이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기업들 동양물산 이거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에게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때 1,430원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일단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때 한번 반매도 정도 하자 네네. 이렇게 사인을 드렸었어요. 무너졌다가 오늘 이제 증시가 보합권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보합인데도 강력하게 올라가는 걸 보면 네. 이게 한 종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눈여겨보던 이런 기업들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니캐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 주다 보니까 아, 증시가 분위기가 지금 좀 달라지고 있구나. 왜냐면은 시장에 과거에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대북 리스크가 터지면서 증시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대북 리스크가 해소될 때쯤에 이제 그 대북 리스크로 떨어졌던 증시가 이제 저점으로 다져진 이후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북 리스크가 터지면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때를 이제 보통 또 이용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네. 거죠. 물론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증시에 뭐 이런 그 체계적으로 이제 뭐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닌데 심리적인 작용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접근할 만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 것들도 많았어요. 뭐 전기차가 가고 나서 수소차가 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간다. 솔직히 이런 거는 무슨 근거가 없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흐름이 몇 년 동안 그냥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두세 차례 막 네 차례 정도 이 자동차 관련된 흐름이 나올 때 전기차 움직이고 수소차 움직이고 자율주행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씩 포착이 되니까 이번에 전기차 급등할 때도 다음에 수소차 가겠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가겠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년 여름에는 증시가 흔들리니까 이번 여름도 흔들리겠다. 그리고 명절 전에 이렇게 연휴가 길게 잡히는 막 5일, 5일, 7일 이렇게 오랫동안 장이 안 열리는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 전주나 그 전에 증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은 확률 게임이니까. 그렇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시나리오를 써놓자.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을 하는 거죠. 과거의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는 내가 주식 책을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없죠. 이런 흐름이라는 것은 또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증시라는 게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더 증시라는 거를 이렇게 쪼개는 습관을 들이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또 불안하시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시를 하루하루 단위로 쪼개가지고 예측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게 좋지. 근데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하시고 제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틀릴 수도 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증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정도. 일단 추석 전주에 증시가 흔들린다라는 거는 제 예측이 적중을 했습니다. 네. 내마녀의 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살짝 흔들리고 이제 명절 전주에 강하게 흔들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내마녀의 날 시기에 오히려 증시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요일까지는 증시 계속 올라갔습니다. 둘째 주부터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원래 흔들릴 때 흔들려줘야 되는데 안 흔들리면 더 불안해요. 그 다음 흔들릴 때 얼마나 크게 흔들려고 그러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마녀의 날 때 증시 분위기가 좋아서 네네. 저는 뭐 당장에는 좋았는데 나중에가 좀 걱정이 됐죠. 추석 전주 이럴 때. 보시다시피 증시가 강력하게 또 떨어져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진짜 음봉이 지금 몇 연속 음봉입니까? 파란색 캔들 보기도 싫어요, 저도 지금. 저도요. 4, 5, 6, 7, 8. 8연속 음봉 캔들이 떨어지면서 이게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네네. 전주에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주 내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쉬었다 떨어지고 쉬었다 떨어지고 아니면 좀 반등 줬다가 올라가고 이런 그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증시 차트를 보시면은 잠깐 쉬었다 떨어지고 또 쉬었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합권에서 유지하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예요. 반등을 안 보여주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이제 추석 연휴라는 게 딱 맞춰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이번에 주말 보내고 토요일, 일요일 보내고 나서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약간 깍두기 같이 거래일이 이 거래일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보통 이렇게 명절 전에 이렇게 깍두기 같이 거래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깍두기 거래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전주에 이렇게 증시를 연속적으로 계속 무너뜨리면 그 깍두기로 남아있는 그 두 개 거래일이 보통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추석 전주에 이렇게 좀 떨어뜨리다가 반등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렇게 깍두기 거래 2거래일 동안 쫙 무너뜨려가지고 끝낸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반등을 줄 때 전주에 한번 무너뜨리고 이런 깍두기로 남아있는 2거래일 이런 거래일에 증시가 올라가면서 그 보통 그 특정 섹터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증시가 반등을 줄 때 네네. 특정 섹터가 강력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2018년도였나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추석 때 화장품주가 엄청 강력하게 움직였거든요. 17년도였나 18년도였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추석 전주에 한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남아있는 그 깍두기 거래일에 좀 웃긴가요, 깍두기가? 하여튼 제가 뭐라고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강력한 테마, 네. 올라갈 테마는 예측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일단은 자율주행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증시 일단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라가는 그 주도 섹터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때 만약에 다른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아직 월요일, 화요일이 된 게 아니니까 지금을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만약에 증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때 대장 섹터로 움직이는 그 특정 섹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 특정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섹터가 추석 연휴 동안 사람들이 까먹어요. 5일 동안 쉬었다가 이제 명절 세고 오고 이러면은 그때 전에 월요일, 화요일에 한번 강력하게 올라갔던 섹터가 있었는데 그럼 그게 연휴 끝나고도 그 섹터가 주도할 확률이 높다는 맞아요. 그게 말씀이세요? 연속적으로 이어가지고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거에 이제 화장품 때도 그랬고 실제로 추석 연휴 전에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어떤 섹터가 이제 움직이는지. 보통 이 증시를 흔들 때는 사람들 이제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사리 분별을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증시를 떨어뜨리거나 흔든다라는 게. 이때 분명히 이제 움직이는 섹터가 존재를 해요. 그 섹터가 이제 대세 상승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한번 화장품 섹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네. 제가 그때 아직도 열받는 게 그때 제가 이제 좀 무거운 거를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거 갑자기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네. 화장품 섹터에서 네, 화장품 종목인데 무거운 종목이 있는데 이치한불? 그거 아닌데 아무래지도 아닌데 기억이 안 나네. 뭐 하여튼 있습니다. 약간 의료 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뭐 그런 데 있는데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요. 하여튼 그 화장품이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연속적으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많이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혹시나 다른 게 움직이면 그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에 증시 반등이 나왔는데 네. 주도 섹터가 자율주행이 아니라면 그럼 자율주행은 이제 소외되는 건가요? 솔직히 자율주행은 네. 소외된다라기보다는 저는 그 이후 흐름까지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도 그럴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럴 확률이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증시가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네. 반등 줬을 때 주도 섹터로 갈 게 자율주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배터리데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길 만한 더 큰 이슈가 떠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딱히 없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선 자율주행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이슈가 그걸 덮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네. 그 향후에는 제약바이오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제약바이오 뭐 벌써 찍냐고 빨리 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포트에 한 종목 있어요. 누가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범 선생님 거 고려제약. 아이고, 범영님 이것도 내가 들어올 때마다 범영님 이거 제약바이오 다 빼버려가지고 미안하긴 근데 한데. 오늘 그래도 예. 흐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3%면은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보합권일 때 예. 이렇게 빨간불을 켜주면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약주는 또 다른가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범 선생 그 전문가님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게 제약바이오가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찍는 타이밍이 조금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과거에도 이 흐름을 내가 강조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가 지금 올라가는데 자율주행 찍고 있으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전기차는 지금 당장 막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조금 있다가 그럼 전기차 먹고 그다음 수소차 찍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찍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자율주행 먹고 제약바이오 찍으면 되는데 뭐 굳이 벌써부터 제약바이오 찍나? 저는 그런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 지금 찍어가지고 먹을 타이밍인데 타이밍 자꾸 먹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찍어야 되는데 조금 이른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최저점이라고 보고 아, 그렇죠.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좋을 수 있죠. 지금 제약바이오 줄줄 흐르는 종목들 많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약바이오는 또 증시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시 영향 받아가지고 무너졌다가 이제 증시 반등 줄 때는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약바이오는 문제가 뭐냐면 증시가 안 좋을 때 악재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시 좋을 때 악재 터졌나요? 안 터졌어요. 코오롱 티슈진 증시 좋을 때 악재 터졌나요? 안 터졌어요. 증시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악재가 터져요. 증시 분위기 좋을 때 안 터집니다.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항상 조금 긴장해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갑자기 악재 터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는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거나 거래 정지당하거나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좀 위험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눈치 잘 보고 해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만큼 위험한 섹터니까. 그렇다고 공략 안 하기는 너무 매력적이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제가 추석 연휴 이후에 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추석 연휴 이후에 내가 제약바이오 저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제가 왜 얘기 안 하겠어요? 제약바이오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저 드릴 거 엄청 많아요. 아, 우리 그래요? 춘향 씨한테. 왜 지금 안 주겠어요? 타이밍이 아니니까. 지금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랜다. 자율주행을 지금 공략해야 될 텐데. 이미 근데 세 종목이나 있어가지고. 아니 그냥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더요?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 뭐 이런 거 제약바이오 나중에 내가 네. 다시 줄 테니까 다 빼버려요. 그 다음에 그 종목도 한번 딴 거 보면은 그러면 단타장인 전문가님은 지금 제가 포트 6개 보유할 수 있잖아요. 네. 6개 다 자율주행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가세요. 근데 자율주행. 포트는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 네. 일단은 빨리 먹고 봐야죠. 먹을 수 있는 거는. 수익을 보고 봐야 예, 된다? 일단은 먹고 봐야 되니까. 뭐 그렇게 운영하는 걸 좋아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리스크를 맞추면 되냐면 테마주만 안 하면 돼요. 테마주만. 예, 테마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위험한 것만 안 하면 돼요. 막 재무가 완전히 너무 안 좋고. 기업을 보고. 네, 그렇죠. 기업 보고 하면은 괜찮아요. 어차피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번에 주목을 받아서 많이 가는 것도 있지만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사이클 좀 침체돼도 다시 갈 거니까 그걸 보면서 하면은 지금 타이밍 맞춰가지고 빨리 먹는 게 중요해요. 포트 지금 이거 우리가 뭐 다음 거까지 볼 그게 없어요. 빨리 수익 내야지 지금. 그래서 포트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로 따라오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네. 어떤 식으로 증시 시나리오를 쓰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저는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 경험에 관련된 내용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무조건 이게 맞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생각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무슨 섹터 움직일지 눈여겨보셔야 되고 네네. 증시 반등 주면서 주도 섹터가 움직일 때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면 빨리 그때 반등 줄 때 들어가야 되고 늦기 전에 만약에 다른 게 올라가면 그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춘향 씨도 그렇고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 급등 예상하고 있는 제가 섹터와 관련주들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또 금요일이고 네. 남들 다 놀러 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 모토가 이제 남들 놀 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거든요. 남들 다 놀러 가고 요새 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그 규제 풀려가지고 술 먹으러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이럴 때 집안에서 딱 이제 단타장이가 같이 이거 분석하실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라. 10시 30분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춘향 씨 따라서 같이 손잡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 오늘 밤 10시 30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급등 임박 산업 탑3 공개해 주실 거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 친구 춘향이 숫자 2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이쪽에다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